소유차 인재 만들기 고등학생 편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다음에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연코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초격자 인재가 대학을 선택하는 건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는 대학에 입학했으면 좋겠다, 대학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실은 대학 입장에서는 저희가 고객인데,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부모님과 같이 의논은 하긴 하겠지만 아이들이 선택해서 가는 게 대학이에요. 왜 대학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걸 왜 성적하고 꼭 매칭을 해 그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나한테 유리한, 나한테 정말 맞는 그런 대학을 찾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예요. 아무리 많이 반복해서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진로 먼저 정해야 됩니다. 대학을 먼저 보시면 안 됩니다. 진로를 정해야지만 그래도 하다못해 그 분야에서 많이 선배를 많이 배출한 대학이라도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로가 없는 상태에서 대학을 고른다는 건 무의미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 드립니다. 부모님들께. 진로를 먼저 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진로에 맞는 전공 정해야 되고요. 전공 정한 다음에 대학 정하는 겁니다. 으로 가는 겁니다. 네. 진로와 전공, 성적하고 생기부, 대학, 이것이 다 맞아야 돼. 다 하나로 어울려지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대학을 선택할 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대학을 알아보는 건데요. 대학은 어디서 알아본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알아보시면 되는데, 홈페이지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면 뭐를 보냐? 첫 번째, 내가 결정한 전공 내용 보라 그랬습니다. 전공 내용 다 있어요. 학과 소개, 진로에 어느 일이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학교만의 어떤 장점, 특이점 이런 것도 전부 써 있어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가능하다, 열려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 밀어준다, 뭐 이런 얘기도 써 있습니다. 자랑 삼아서. 광고해야 지원자를 많이 뽑을 거 아니에요. 대학에서는 마케팅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네. 고객이라고. 고객을 많이 유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Y대, K대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줄 아세요? 서울대는 마케팅 안 하는 줄 아세요? 서울대나 Y대 더 많이 마케팅해요. 그래서 더 좋은 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들도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도 다 너무나도 잘 돼 있다는 거 다 보시고, 그 다음에는 평가 기준이에요. 평가 기준은 딱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수시 정시에 어떻게 뽑는지, 모집 요강이요, 다 학교마다 25페이지, 심하면 40 몇 페이지가 있는데 그거 봐야 돼요. 그런데 모집 요강이요 1년 동안 떠 있어요. 4월 달, 지난해 5월달이면 거. 다 나와요. 네네네. 실은 학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지난해에 성적 커트라인도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그 합격 50% 컷, 뭐 70% 컷, 평균 다 써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참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평가 기준이라는 게 그 과목별로 반영되는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국어를 더 반영하는 데가 있고 덜 반영하는 데가 있고, 영어를 예를 들면 등급에 따라서, 영어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데, 환산 점수가 달라요. 근데 마이너스로 가는 데가 있고, 몇 점 이상은 그냥 다 그대로 그냥 점수를 쳐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한국사를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고 다 그렇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좀 유리한, 그리고 생기부 보면은 수시의 경우에는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성적이, 등급이. 그 등급을 조금 더 많이 맞을 수 있는, 거기 보면 이렇게 점수 환산하는 방법도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좀 넣어봐야 돼요. 아이들이 수학 배워가지고 뭐 하는지 미적분도 다 하고 그러면서 통계도 다 하고 그 어려운 거 다 하면서 거기에다가 지 등급을 넣어보질 않아요. 부모님들은 처음 들으시는 분도 많으실 거야. 몇 가지. 그 다음에요, 알아봐야 될 거, 대학 선택. 초격자 인재가 대학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네. 전공 과목 교수님 봐야, 거기 보면 교수진 다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왜 교수님을 뭐라 그럴까요? 전공 과목 교수님이요, 어떤 교수님이 계시냐에 따라서 과목이나 내용이나 그리고 무엇을 배울지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공 과목 교수님이 어떤 그 성과를 이루어내셨나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기계과, 예를 들면 기계 설비, 뭐 이쪽도 프로그래밍 쪽에 강한 교수님들이 위에 포진돼 있으면, 먼저 나온다면 프로그래밍이나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그 전공 과목들이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 과목하고 또 전공에 관련된 교수님들하고 그 교수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나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해외 학교와 어떤 교류, 결연 자매결. 네네. 그래서 교환학생 그리고 학점 인정 얼마큼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가. 좋은 대학이라고 해서 브랜드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학교에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제가 분석해 보니까 네. 오히려 화된 어떤 전공을 좀 이뤄주는 그 학교를 선택하면 내가 그 진학하려고 했던 전공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기회와 혜택이 네. 주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산학 협력이라든가 네. 그래서 3학년 때부터 기업에 가가지고 연수를 봐도 이미 사회생활 직무에 대한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근데 그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학생들을 지원해주는가 그런 것도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학교 내가 가능성이 있어 내가 지원하면 가능성이 있어 입학 가능성이 있다 그런 학교들을 비교하실 때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공 내용 그리고 평가 기준, 전공 교수님에 대한 거, 그리고 또 해외나 어떤 기회, 해외 학교에 열려 있는 거, 어떤 산학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려 있는 기회들을 체크하고 선택하시면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학부모님들 보면 대학교 어떻게 보내십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첨세에 맞춰 가야죠. 대학 먼저 이렇게 정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아이들 보고 알아서 적응하겠거니라고 해가지고 갑니다. 물론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더 훌륭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왕이면 사회적 비용이나 국가의 어떤 비용 자체도 그다음에 개인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경험, 쓰라린 경험 뭐 이런 거 점수에 맞춰 갔는데 이게 아닌가 봐.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백도를 해가지고 공부를 처음서부터 하든가 편입을 준비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비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막고 정방향으로 잘 직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초격차 인재가 되기 위한 지름길을 알려드렸습니다. 대학교 등록금도 비싸.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또 되겠지? 아니면 없는 집은 또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알바해가지고 이거 하나 하겠지? 잘 알아보고 가면 되는데요. 네. 예, 그거를 안 해서 그런다니까. 네.